안녕하세요. 행정114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법률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온누리 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로 단속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걱정이 좀 많으시다면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위 상품권 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만 받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이건 명백히 전통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법 위반하면 과태료 물론이고요. 부당하게 환전해간 금액 전부를 다시 내놓으라는 그 환수 처분까지 같이 내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가맹점 입장에선 이게 정말 큰 부담이죠. 과태료에다가 환수까지요? 이게 뭐랄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처분들이 내려지는 건가요? 먼저 과태료는요, 그 전통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2,000간호까지 나올 수 있어요. 법을 어긴 행위 자체에 대한 벌금 같은 성격이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환수 처분은 조금 다른데요. 이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보조금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환전해간 돈, 이걸 일종의 부정수급 보조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둘이 근거 법률이 다르니까 이중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사실 가맹점주가 이 상품권 환전 대금을 받는 걸 보조금 수령으로 봐야 하나, 이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처분을 받게 될 거라는 사전 통지서라는 걸 받았다면 이때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전 통지서. 이건 행정청이 처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한다, 근거는 이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문서인데요. 이걸 받으셨다면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기간, 보통 10일 이상 주거든요.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좀 강조해야 효과적일까요? 그냥 억울하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증거랑 논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그 정상거래 부분. 이걸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라든지 거래장부, 카드 전표 같은 증빙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이 부분은 문제 없다, 이걸 소명해야죠. 둘째는 설령 일부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환전 금액을 전부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 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문제인데 100% 전부를 가져가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논리죠. 대법원 판례 역시 정상거래랑 부정거래 부분이 구분된다면 부정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셋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 가맹점은 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의견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나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불복 절차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태료와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서로 달라요. 이걸 또 아셔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요. 이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반면에 환수 처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건 행정소송법에 따른 거죠. 기한하고 절차가 다르니까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청의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사전 통지 내용이 너무 불명확했다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대로 안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면 이것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렵네요. 역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반드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만 상품권을 받으시고요. 모든 거래 관련 증빙 자료들, 특히 상품권 번호나 거래 내역이 적힌 영수증, 장부 같은 거,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서 정말 여러분의 정당함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온누리 상품권 부정 사용과 관련된 법적 대응, 특히 과태료와 환수 처분 문제를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맹점주분들께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실제 대응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특히 그 환수 처분은 법적 근거부터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그러니까 사전 통지 단계에서부터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전력을 세우시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네, 요즘 단속도 강화되고 또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가맹점 운영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